자취는요, 머리카락, 음식물 쓰레기, 집에 가는 길에 세제 사기, 쿠팡 VIP, 산적한 옷더미, 조그만 벌레들, 공과금, 새벽 3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옆집, 마지막으로 약간의 자유와 낭만이다. 안녕하세요. 서른은 어른 아니야입니다. 오늘은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 방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가족들은 그때에 맞춰 이사를 했거든요. 물론 아파트는 그 전에 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 방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제 취업할 때까지 그 사이사이 나와 살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들이 커졌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저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자취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가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숨 쉬면 돈이다. 두 번째, 어머니는 위대하다. 세 번째, 내가 나를 키운다니. 그리고 네 번째, 외로움과 고독. 먼저 첫 번째,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월세와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은근히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뭐 다이소에서 절약해서 산다고 했는데도 꽤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뭐 바디워시, 샴푸, 청소솔, 칫솔, 치약, 세제, 섬유유연제, 쓰레기 봉투, 그런 사소한 것들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이제 본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워 먹던 그런 간식들도 다 돈이었구나 하는 때가 옵니다. 본가 식탁에 놓여있던 과자, 뭐 음료수, 과일, 그런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 먹으려니 숨이 턱 막히죠. 그리고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 빨래, 뭐 집 정리, 밥 차려 먹기,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 것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가족들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신 걸까요? 진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늘 고생하신다는 거는 다들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지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막상 혼자 살아보다 보면 이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차려 먹으려면 정말 고통입니다. 준비하고 사오고 썰고 요리하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되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요리하고 나면 환기도 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고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요리를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부터가 문제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 먹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 먹는 걸 생각하면 다시 1번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집에 있을 때 효도를 해야겠다, 혹은 나와서도 가끔씩 안부도 드리고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나를 키운다는 것. 그니까 내 스스로를 챙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걸 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인데, 이 잔소리 없는 자유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자유로 느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에 되게 압도되게 됩니다. 언제 치우지? 뭐 언제 정리하지? 저 산적한 옷더미들을 보며 답답해지죠. 그리고 공과금 언제 내지? 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밥대를 놓쳐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깨워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거의 책임이 결국 스스로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 살기 위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외로움과 고독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부르는 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고요. 집에서는 좋든 싫든 늘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 했겠지만 이제 혼자가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점차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이겨내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죠. 혼자 시간을 쓰는 법을 잘 알게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먹지 말고 자취라는 걸 한 번쯤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대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관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결국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 습관이 잡혀있지 않는 사람과는 아마 살기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겪지 못했으니 알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년의 시간 동안 조금 연습을 해서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생활 습관에 갇혀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할 때 약간의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름 최대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도 가족들이랑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서 집에 있을 때 참 불편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나와서 살 수밖에 없을 운명이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월세는 비싸지만 그만큼 제 공간에서 집중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집을 옮기면서 어떤 집의 조건이 좋은지도 배우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하는 좋지 않고요. 반지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2, 3층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해가 많이 드는 게 차라리 낫고요. 습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풍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창문이 여러 개 있는지 꼭 보는 편이에요. 창문 하나로는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좀 답답하거든요. 창문이 크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점이 있으면 좀 경험상 벌레가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직장이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요즘엔 팍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혼자 단단해지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것은 자취를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버틴 만큼 독립적이게 되고 스스로 단단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이거 참 의외로 낭만 있네 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자취할 이유는 충분할지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